자, 바이블 3권 고난도입니다. 챕터 2 1번부터 8번까지 쭉 풀어볼 테니까 못 푼 게 있으면 잘 들어두시고 맞은 게 있다면 나랑 풀이가 같은지 효율적인지 확인해 보시고 뭐 이 문제는 처음 보진 않을 겁니다. 자, 두 점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y 플러스 2y의 제곱은 15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곡선 C 위에 A에서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니까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의 1이다를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A랑 B 둘 다 생김새가 비슷해. 어떤 직선 위에 있다라고 보면 가능한 거야. y는 x 플러스의 k라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이 녀석을 연립을 해가지고 A랑 B가 뭔지를 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한 다음에 y자리에다가 다 x 플러스 k를 넣어볼게요. 자, 이것은 15다 이렇게 나올 거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2x제곱이 있고 2x제곱이 있으니까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에다가 더하기 4kx가 있으니까 플러스 2kx, 상수항 부분은 2k의 제곱 마이너스의 15는 0이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이 녀석의 근이 현재 A랑 B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들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곡선의 접선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미분을 할 건데 x랑 y가 버무려져 있으니까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될 겁니다. 자, 미분을 해보면 x제곱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곱하기 y가 이제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이 돼야 되니까 x 미분하면 y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y를 미분하면 y의 프라임, 물론 이 y 프라임은 dy dx라고 써도 괜찮긴 하지만 뭐 지금은 y 프라임이라고 그냥 쓸게. 자, 그 다음 플러스 뒤에는 4 곱하기 y의 프라임이 될 거 아니지, 큰일 날 뻔. 4에다가 y의 1승 한 다음에 y의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우변 15는 미분하면 사라질 거다. y 프라임으로 정리하고 싶으니까 y 프라임이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정리할게. 2x-의 2y 해두고 y의 프라임은 또 개수가 뭐냐면 마이너스 2x가 있고 그 다음에 4y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y의 프라임은 하고 정리해보면 얘가 넘어갔다가 나눗셈 해주면 되니까 넘어가면 2x 빼기 4y, 따라서 내려오면 x 빼기 2y분의 x 빼기 y, 이식 약분했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맞냐? 자, 그런데 이제 요 녀석에다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의 곱이 음수다, 아니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써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점 A를 대입을 해볼게. 점 A를 대입한다는 뜻은 X자리에는 A를 대입하고 Y도 있으니까 Y자리에다가는 A 플러스 K를 대입하겠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분모는 A 마이너스 2배의 Y자리가 A 플러스 K, X 마이너스 Y자리에 A 플러스의 K 이렇게 될 거니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의 2K 그거 분의 분자는 마이너스의 K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자, 똑같이 점 B도 대입할 건데 어차피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알파벳 A가 있었던 자리만 뭘로 바뀌면 B로 바뀌면 똑같을 거니까 그냥 생략하고 바로 곱셈식으로 갈게. 자, 따라서 자, 둘 다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없애버리자. A 플러스 2K분의 K 이게 점 A에서의 기울기, 그 다음 B로 바뀌면 B 플러스 2K분의 K 이게 바로 B에서의 기울기,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당연히 분모를 곱하는 과정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될 것 같으니까 K제곱을 반대로 넘겨두자. 마이너스의 K의 제곱은 분모 얘랑 얘가 곱해질 건데 머릿속으로 바로 갈게. A 곱하기 B라는 게 있을 거야. 그건 두근의 곱이니까 얼마야?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K로 묶으면 괄호 A 플러스 B가 되겠지. 두근의 합은 얼마니?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에 2K가 두 번 곱해져서 4K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3K의 제곱은 15, 따라서 K의 제곱은 5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 간단한 접선의 기울기 계산 문제였고요. 1번부터 8번까지는 쌉고난도는 없어. 뭐 나와봤자 28번 정도의 난이도가 아닐까 정도인 그나마 할만한 4점이니까 잘 들으면 할 수 있다. 자, A, 0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y는
x-의 n, 2의 x승. 그 다음에 a, 0이다. 자, 그러면 원래는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었다니까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a, 0이 여기 있다면 뭐 여기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시츄에이션이니까 접점의 좌표를 t, 라고 두면 뭐랑 뭐가 같은 상황이야? 평변과 미개가 같은 상황이다가 되겠지. 그런데 그래프의 개형을 좀 더 자세히 안다면 굳이 이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투 같은 데서 3차 함수가 있을 때, 그지? 3차 함수의 변곡점에서의 접선까지 그어두면 좌표 평면상에서 이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냐 이런 거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3차 함수의 요 볼록성의 안쪽 몇 개 그을 수 있어? 하나, 바깥에는 3개, 곡선 위는 2개. 변곡 접선 위는 이거 하나랑 이쪽으로 하나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도 2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변곡점 그 자체에서는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의 개형을 통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나도 얘를 일부러 평변과 미개가 같다라는 좀 투박한 식 말고 그래프의 개형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게. y의 프라임은 2의 x승 한 다음에 x-n 플러스의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보시면 x절편이 어디고? n이고. 그 다음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어디고? n-의 1. 그러니까 여기를 n-라고 할까? 여기쯤에 n이 있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생각해보자. 일단 n 기준으로 n보다 크면 양수, n보다 작으면 음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을 생각해보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 때문에 0으로 수렴할 테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이 됩니다. n-1이 극소값이야. 맞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곳 a, 0이니까 당연히 x축에 있을 거라서 요런 곳에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2개 그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뭔가 하나 있겠고 이쪽 봉어리에 하나 있겠지. 그 다음 요 딱 그래프 위에 점은 여기서는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보는 거야. 하나밖에 안 그려지지. 지가 접점인 거 말고 또 그을 수가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런 볼록성의 안쪽은 0개. 자, 그런데 여기서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라고 하는 건 무슨 접선 또한 보조선으로 필요해? 변곡 접선도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아직은 변곡 접선을 그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변곡 접선까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더블 프라임까지 가볼게. 자, 더블 프라임까지 가면 이 친구 그대로 x-n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거고 다항함수 미분했을 때 또 1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 말은 변곡점 x좌표가 어디라는 거야? n-의 2.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이라는 보조선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여기가 제로였던 이유가 이제 볼록성의 안쪽이었기 때문에 그을 수 있는 데가 없었음. 그런데 만약에 이 변곡 접선의 x절편보다도 왼쪽으로 갔으면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여기로 하나 그을 수 있고 저쪽으로 하나 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선 2개 그을 수 있고 그러면 딱 경계가 되는 이 변곡 접선의 절편에서는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네가 보고 있는 이 노란색 변곡 접선 하나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점의 개수가 저 왼쪽부터 2개, 1개, 빵개, 1개, 2개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라는 게 어디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테니까 뭐가 또 필요하냐면 변곡 접선의 X좌표가 필요하겠지. X절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으러 가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정보를 찾아봅시다. 얘는 좌표가 n-2, 얼마요? 마이너스 2에 n-2 쓰면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 그때 기울기가 얼마인지 봅시다. 기울기에다가 n-2 넣어보면 마이너스 n 아니지 마이너스가 아니지 2에 n-1승에다가 n-2승에다가 여기 얼마임?
이렇게 되겠지. 맞나? 자, 그러면 x절편을 찾아보자. 얘들아, x절편 같은 거 찾을 때 y는 뭐다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건 하수지. 그냥 기울기 갖고 직각삼각형을 푸는 게 빠르겠지. 자, 이 부분의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여기다가 좀 떼서 관찰해보면, 자, 기울기가 보시다시피 이거야. 그 다음 가로의 길이 요만큼의 n-의 2야. 미안합니다. 가로의 길이가 아니고 요 녀석의 x좌표가 n-2야. 그 다음 요 y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의 2의 n-2승.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의 n-의 2.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면 얘분의 얘가 이렇게 되나? 가로의 길이가 2면 되지. 그치? 그래야 2 해놓고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1승, n-1승 하면 약분돼서 이렇게 될 테니까. 자, 그렇다면 요 가로의 길이가 2예요. 그 말은 변곡점의 x좌표가 n-2였던 상황에서 이 변곡접선의 x절편은 얼마인 거야? n-의 4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냐? 자, 그래서 굳이 한번 식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a가 변곡접선의 x절편이 n-4보다 더 작다. 요 여기야. 그럼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는 거야? 2개. 딱 n-4면 1개. n-4보다는 큰데, 자, 어디까지 똑같니? 이야기가? 그렇지, n까지는 몇 개? 못 그어. a가 정확하게 n일 때는 1개. a가 n보다 초가면 2개. 이게 바로 접선의 개수를, 그치, 평변 이퀄 미개라는 방정식 풀이가 아닌 방향으로 이제 구해본 겁니다. 오케이? 물론 내가 이 짓거리, 즉 그래프로의 관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좀 편안하게 생겨서 그래. 만약에 미지수가 있거나 더 복잡한 그래프면 그냥 평변은 미개다라고 식 세우고 하는 게 훨씬 더 드라이하게 잘 풀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프 자체가 간단하니까 시각적인 관찰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기니디 보면 다 끝이야. 자, 기억 봅시다. 기억은 A가 0일 때래. 그래놓고 F의 4래. 자, 생각해보자. A가 0이면 요 A 자리가 다 0인 거야. 그러면 그때 F4라는 거는 FN이니까. 자, N이 4란 뜻이지. 그러면 A가 0일 때 어느 케이스에 속하냐면 요 케이스에 속하겠다. 그치? A가 제로고 N이 4인 상황이 딱 이 상황에 속하니까 한 개인 게 맞네.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니은 Fn은 1인 정수 n의 개수가 1인 정수 a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수 f 값이 1 되는 거 a가 뭐랑 뭐가 있니? n이랑 n-4가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n이 뭐 100이든 1000이든 아무튼 n이랑 n-4라는 두 개가 있을 거니까 한 개입니다. 라는 니은은 틀린 말이고. 자, 그 다음 디귿 합한 개 5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 자, a의 값이 n-4부터 n까지 좀 이 동네를 좀 살펴볼게. n-4가 있고 n-의 3, n-의 2, n-의 1,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쭉쭉쭉 이쪽도 n-5 왼쪽을 쭉쭉쭉 이렇게 있을 거야. 정수 a에 대해서 각각 함수값이 뭐가 되는지 여기 표에다가 한번 그려볼게. n-5보다 왼쪽일 때 이 케이스겠지. 자, 이쪽은 다 몇 개라는 거야? 두 개 이렇게 오겠지. 그럼 딱 n-4일 때는 몇 개라고? 한 개고 그 사이는 빵개래. 근데 어차피 정수만 볼 거니까 이렇게 정수만 끊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일 때가 딱 1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은 다 2 이런 식으로 간대.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시그마 f의 n을 1에서부터 5까지 더하고 싶은데 그것이 5가 돼야 돼. 그 말은 당연히 f의 1부터 f의 5까지를 더한 건데 그거의 합이 5개가 돼야 된다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연속해서 5개를 더했는데 그 합이 5가 되는 조합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맞나? 자, 근데 당연히 이쪽에서 5개를 잡으면 2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합이 얼마가 될 거야? 1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5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5가 되는 걸 찾자.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2, 2, 1, 0, 0 이렇게 차지해주면 되겠지.
맞냐? 자, 그렇다면 맨 오른쪽 게 5가 되게끔 해주면 된대. 맨 오른쪽 게 F5, 이게 5가 되면 된대. 그럼 n이 얼마야? n이 7이면 되겠지. 근데 n이 7이가 아니지. 미안합니다. a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a에 대한 이야기로 n에 대한 얘기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하면 보기 불편하겠다. 지금 문제에서 f에 n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n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볼게. 자, 그러면 이거 똑같이 쓰되 n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보자. 자, 얘는 n이 뭐보다 크면이야? a 플러스 4보다 크면 2개. n이 정확하게 a 플러스 4면 1개. 그 다음에 얘는 n에 대한 범위로 바꾸면 뭐임? a초가 뭐 미만? 이때가 빵개. 그 다음에 n equal a일 때가 1개. 그 다음에 n이 a 미만일 때가 2개다. 뭐 이래야 이제 주인공이 n으로 바뀌겠지. fn이었으니까 n에 대한 주인공으로 바꿔서 다시 볼게. 그럼 편해요. 자, 이제 가로축이 n이 될 수 있고 경계가 되는 것이 a와 a 플러스의 4입니다. a 플러스 1, 2, 3 있을 거고 5, 6 이렇게 더 있을 거야. 자, n이 a 더하기 4 초가면 자, 이 오른쪽으로 다 2고요. 딱 a 플러스 4일 때가 1이고요. 사이가 제로고요. a일 때가 1이고 그 바깥에가 또 2다. 자, 이런 상태. 아까랑 생각하는 건 똑같아. 합이 5가 되려면 둘둘 하나 빵빵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바로 f의 1, 2, 3, 4, 5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f의 딱 몇 번째냐? 3인 케이스지. 그래서 a가 3이면 되겠네. 맞나? 그 다음 또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이쪽에 둘둘, 이 뒤로도 쭉 2야. 그래서 딱 5가 되려면 이렇게 빵빵 1, 둘둘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지. 맞냐? 이렇게 잡히면 되는데 그게 f의 1, 2, 3, 4, 5가 돼야 돼. 딱 3가 이 자리겠지. 그래서 a 플러스 4 자리가 3이 돼주면 돼. 따라서 마이너스 1과 3이다 해서 3번. 집에서 다시 풀어야 된다. 내 거 필기해놓고 맞은 척하고 넘어가면 너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집에서 꼭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3번 가겠습니다. 지후 이거 중간 때 질문했던 거 기억남? 답 나옴? 거봐, 니가 맨날 나한테 질문 한다 해놓고 뭐 대충 하니까 뭐 늘질 않지. 오케이. 10분의 루트 x와 탄젠트 x가 만나는 그래프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 자, y는 탄젠트 x는 점근선 찾아보면 첫 번째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탄젠트의 그래프는 뭐 요런 식, 요런 식, 이런 식,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y는 y는 10분의 루트 x 라는 건 무리함 순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양수부터란 말은 딱히 없어. 그 말은 이 0부터 만나는 게 이제 맨 첫 번째 a의 1이고 네가 a의 2, 그 다음에 너가 a의 3, 너가 a의 4, 네가 a의 5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교점이니까 an이라는 친구가 무엇을 만족하는지 식으로 써보면 탄젠트에다가 an을 대입한 것은 10분의 루트의 an과 똑같다.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뭐부터 만져볼 거냐면 탄젠트에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얘부터 한번 풀어볼게. 탄젠트에 덧셈 정리 뺄셈 정리 쓰면 될 것 같아. 자, 지후야 뭐가 되니?
오케이. 일단 탄젠트로 쓰고 분자는 뭐지? 뺄셈 이렇게 될 거고 이 탄젠트들을 이제 뭘로 바꿀 수 있을 거냐면 이 무리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대입해 볼게. 그럼 1 더하기 뭐 100분의라고 할까? 그 다음에 루트 뭐 곱하기 뭐가 되고 자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뺄셈이니까 10분의 1 묶어내면 루트 an 플러스의 1 마이너스 루트의 an 이렇게 되겠지. 일단 번분수인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분모 분자의 100 정도를 곱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00 곱하면 100 더하기 루트 an 플러스 1 an 그 다음에 10 괄호 루트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n 일단 이렇게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맞냐? 이렇게. 자, 이제 얘랑 an의 세제곱을 곱한 다음에 얘를 제곱도 해야 되고 an의 세제곱도 곱한 다음에 극한을 보내야 돼. 그럼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an이라는 친구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보시다시피 교점들은 당연히 갈수록 오른쪽으로 다 빠지고 있으니까 an이라는 친구 자체만 본다면 나중 가선 얘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무진장 커질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뭐가 보이냐면 이 부분이 뭐 빼기 뭐 꼴이야. 무한대 빼기에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게다가 루트까지 있어요 당연히. 그럼 당연히 뭐 하고 싶어져야 정상이니? 유리화를 하고 싶어져야 정상이야.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면 100 더하기 루트 an 플러스의 1 an에다가 일단 원래 있는 거고 얘의 켤레를 곱할 거니까 루트 a의 n 플러스의 1 더하기 루트 an이 되고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될 거냐면 an 플러스의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관찰해 볼 거냐? 극한이니까 계속 얘네들이 어디로 수렴하냐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 아직은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가요. 100 더하기 존나 큼. 얘도 무한으로 감. 아, 그럼 얘는 분모가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네. 그럼 얘는 아마 좀 있다가 an의 세제곱이라는 친구,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얘랑 만나서 뭔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처리가 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고 그렇다면 이제 분자에는 얘를 따로 봐야 되는데 an 플러스 1 마이너스의 an 이게 어디로 갈지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관찰할 겁니다. 자, an이라는 친구가 뭐냐면 자, a2를 보자. a2는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보다는 좀 왼쪽에 있고 a3이라는 건 2분의 3이라는 점근선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있고 a4는 2분의 5보다 조금 왼쪽인데 생각해보면 이 무리함수는 천천히긴 하지만 점점 y값이 점점 커지고 있지. 그러면 이 탄젠트의 그래프는 파이마다 주기로 다 똑같이 생겼는데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y값이 높아질수록 x값은 무슨 선에 가까워져? 점근선에 가까워진단 말이지. 그러니 이게 무한대로 가면 나중에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 점근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렇게랑 이렇게 있겠지. 근데 무진장 가면 10분의 루트 x가 굉장히 크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니까 이 교점이 거의 점근선과 일치하겠지. 맞나?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친구도 바로 옆에 있는 점근선의 x좌표와 거의 비슷하게 되겠지. 그 말은 얘네 둘의 간격은 점근선의 간격과 유사해진다 이거야. 근데 점근선 사이의 간격은 얼마지? 파이, 탄젠트의 주기니까.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an 플러스 1과 an의 차이는 가면 갈수록 뭐에 근사한다? 파이에 다가가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에서 관찰하고 네가 너 그냥 파이로 수렴하는 친구구나. 오케이? 이해되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할 거냐? 얘를 제곱해야 돼. 그 다음에 an의 세제곱과 만나게 할 건데 제곱은 좀 이따 하자. 그 말은 an의 세제곱 중에 몇 승이랑만 먼저 매칭을 시켜둘까? 응?
이거 제곱하면 좀 귀찮으니까 제곱하지 않을 거라서 제곱이라는 거 안에 얘를 집어넣자고. 몇 승 먼저 하겠어? 2분의 3승 집어넣어주고 전체 제곱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냐. 맞나요? 자, 그러면 AN의 2분의 3승이라는 거는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AN 한 개와 루트 AN 한 개란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요 AN이 짝짝꿍을 이루는 건 누굴까? 요쪽이랑 짝짝꿍을 맺을 겁니다. 왜냐면 루트 안에 AN 플러스라고 AN 있으니까 얘는 AN에 대한 1차와 흡사하거든. 맞냐? 자,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면 뭘로 수렴할지를 봅시다. 얘랑 얘를 보면 따로 여기다 볼까? 100 플러스 뭐 직관적으로 대답해도 맞아요. AN 플러스의 1 AN분의 AN이야. 얘 어디로 수렴하게? 응? 1로 수렴할 겁니다. 왜? 얘가 무한대고 얘가 무한대니까 일단 100이라는 건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랑 얘인데 AN 플러스 1이라는 거 아까 여기서 봤지만 결국 AN 플러스의 1이라는 친구는 나중 가면 거진 뭐랑 비슷하게 되냐? AN보다 얼마만큼만 더 큰 거? 파이만큼만 더 큰 거라고 비슷해질 거란 말이야. 근데 AN 자체는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무한대랑 무한대 플러스 파이랑 큰 차이가 있어? 없어. 그 말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루트 x 곱하기 x 이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x고 여기도 x니까 약분하면 1로 수렴한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또 누구랑 누가 짝짝꿍이냐면 루트 AN하고 이쪽이 짝짝꿍이 이럴 겁니다. 루트 AN 플러스의 1 더하기 루트 AN 그거 분의 루트 AN. 자, 얘는 뭘로 수렴할까요?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겠지. AN 플러스 1이나 AN이나 무한대로 가면 파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거진 똑같은 거라고. 그럼 분모에 2개 있고 분자에 하나 있는 셈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10에다가 노란색은 1로 수렴, 핑크는 2분의 1로 수렴, 그 다음에 파이 같은 게 따로 있었으니까 2분의 10파이로 수렴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마지막 제곱을 해주셔야 돼. 그럼 25파이 제곱, 맨 앞에 무리수를 없애려고 파이 제곱을 나눴으니까 단답형답은 25입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길이가 10인 성분 A, B를 지름으로 한다라고 했으니 일단 반지름의 길이는 5짜리.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뭐요? 대충 P가 있어. 아, AC가 4인 점이 있구나. 요 정도까지 4야. 그래서 AC가 있음.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똑같이 뻗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을 세타라고 잡았다. 삼각형의 넓이 표현한 다음에 미분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잘 해보자. 여기를 넓이를 표현하고 싶어. 당연히 위랑 아래는 똑같을 테니까 위쪽만 잘 구하면 돼.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가든 아니면 변변 사인 세타로 가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길이를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은지. 어떤 보조선이 필요할까? 아무래도 원이니까 원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 자, 이 정도의 원의 중심 5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 상태야? 5cm. 그래서 여기가 5cm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도 반지름이니까 5cm가 돼야 되는데 4cm에서 끊었다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CO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는 1cm다 이렇게 되겠지. 아슈? 오케이. 자, 그러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니? 어디를 미지수로 잡을 거야? 여기 뭐라고 할까? T, 오케이, T.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써서
그러면 그러려면 세타랑 t의 관계식이 필요한데. 그쪽으로. 뭐 나쁘지 않는 방법이다. 일단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S 세타에 대하여 S 프라임의 4분의 파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좀 이따가 세타라는 변수 자리가 뭐가 될 때를 차지하는 뜻이야? 4분의 파이인 상황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이겠지. 근데 지후는 지금 여기에다가 t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t 쪽으로 식을 끌고 가겠대. 그러면 일단 S라는 친구의 식이 뭐가 될 거냐면 가로의 길이가 이만큼이고 세로가 이만큼인 삼각형이지. 근데 어차피 밑에 하나 더 있으니까 그냥 직각 삼각형으로 그려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뭐 더하기 뭐 곱하기 1 플러스 t 곱하기 25 마이너스의 t의 제곱. 이게 넓이긴 하지. 맞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S 세타를 S 프라임으로 했기 때문에 뭘로 미분한 식이 필요한 거야. 세타로 미분한 식이 필요하지. 근데 얘는 t에 대한 식이 돼 있어. 그 말은 분명 내가 얘를 세타로 미분을 하게 되면 쭉 미분한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t를 세타로 미분했습니다 라는 dt, d세타가 필요할 거야. 맞냐? 그러면 이 t와 세타에 관련된 어떤 식을 또 찾아야 돼. 그 항등식이 뭘까? 했을 때 이제 지후가 찾은 건 탄젠트의 세타를 이용했대. 가로가 1 플러스 t고 세로가 루트의 25 마이너스의 t의 제곱인 거지. 맞냐? 이러면 풀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얘를 미분한다라는 게 조금 귀찮아 보이긴 하지만 틀린 방법은 아니야. 한번 대충 흘러가 볼까? 일단 얘 미분해 볼게. 세타로 미분할 거니까 dt, d세타 써놨으니까 이제 얘만 그냥 미분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앞에 미분하면 루트 25 마이너스의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의 t 가만히 계신 다음 이제 얘를 미분할 거다. 그러면 2루트 25 마이너스의 t의 제곱분의 분자의 속미분 마이너스의 2t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그 다음 이제 이쪽도 미분을 할 거야. 지후 그러면 미분해보세요. 시퀀트 제곱 세타는 오케이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오케이. 자, 내가 싫은 건 당연히 계산이 좀 빠르면 좋겠으니까 나는 좀 목셈 미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양변을 제곱한다도 괜찮고 제곱하면 또 식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항을 한 다음에 미분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미분법에서 배운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식이 어떻게 돼 있든 우린 다 미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가 중요한 거니까 편하게 하면 돼. 자, 이체로 미분할 건데 미리 이것만 정하자. 세타로 미분할래? t로 미분할래? 상관없잖아. 근데 그냥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정하면 돼. 뭘로 할까? 오케이, 그러면 t로 미분합시다. 그 말은 뭐에 조심을 해야 되냐면 탄젠트 세타로 미분할 때 뭐가 나와줘야 돼? d세타, dt가 나와줘야 된다만 신경을 쓰고 미분해볼게. 자, t 플러스 1 미분하면 그냥 사라지니까 탄젠트 세타 플러스 t 플러스 1 한 다음에 탄젠트 쪽을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세타가 되면서 d세타 dt. 그 다음에 우변은 2루트 25 마이너스의 t제곱 분의 마이너스의 2t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세타가 얼마인 상황을 대입하지? 4분의 파인 상황을 대입할 거야. 근데 그때 t가 얼마인지도 알아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 돼. 자, 세타가 4분의 파이다를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t 플러스의 1이 루트 25 마이너스의 t의 제곱을 만족하는 t면 되고 대충 찍으면 나옵니다. 뭐 25 빼기 t제곱 약간 피타고라스 같지 않냐? t가 얼마면 돼? 3이면 돼. 그럼 4는 루트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타가 4분의 파이라는 사실과 t가 3이라는 사실은 동시에 진행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탄젠트 45도는 1 플러스 t가 1이니까 4 곱하기 시퀀트 4분의 파이가 얼마지? 2분의 루트 2의 역수니까 루트 2 제곱할 거니까 2배.
그 다음에 d세타 dt에다가도 값을 대입했습니다. 이걸 나는 이렇게 바로 표시한다고 했었지. 구분 잘해야 돼. 이 식에서의 d세타 dt는 세 글자로 뭐니? 도함수야. 근데 이 핑크에서 내가 바 쳤다는 건 직접 값을 대입했으니까 뭐가 된겨? 미분계수가 된 거지. 엄밀히 쓰려면 여기다가 뭐 세타는 4분의 파이고요. t는 3을 대입한 겁니다라고 써야 엄밀하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바만으로 그거를 대체하겠다라고 내가 매번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 대입해보면 일단 2 약분하시고 t 들어가면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자, 그 말은 d세타 dt라는 미분계수가 뭔지를 정리를 해두면 1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그거를 8로 또 나눠 마이너스 32분의 7이네. 맞죠? 자,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여기다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다가도 이 세타가 4분의 파이고 t가 3인 상황을 대입할 거야. 그래서 ds d세타 바 이렇게 미분계수 표기를 해주고 이제 마구마구 대입합니다. t자리에 3 들어갈 거니까 루트 16 플러스 4 곱하기 여기 약분 일단 이렇게 해두면 4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자, 그리고 dt d세타야.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내가 구한 건 d세타 dt야. 근데 이 미분법의 이점은 뭐냐면 그냥 마치 분수처럼 뒤집어만 주면 된다 했지. 자,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3, 1이네. 그럼 마이너스 7분의 32만 남는 거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미지수 설정이 베스트인지를 꼭 복기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내가 미지수를 잡고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푸는 문제는 어디를 미지수로 잡냐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 좀 더 효율적인 풀이법이 없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이어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세타인 상황이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여기 반지름이니까 5cm였던 상황이야. 자, 이번에는 어디 다른 데를 좀 미지수로 더 볼게. 어디를 미지수로 더 볼까? 어디를 미지수로 더 볼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어디를 또 미지수로 두면 좋을까? 방금은 가로의 길이 요만큼을 t라고 두고 풀었고요. 다른 방법. 푼 사람 자기 아이디어 없어? 그냥 여기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넓이 s가 일단 뭘 거냐면 가로의 길이가 이만큼이지. 맞나? 전체가 맞죠? 근데 빗변을 t라고 두고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돼? t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높이는 t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런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t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그냥 2배 한 거야. 맞냐? 그 다음에 이제 t랑 세타가 엮일 수 있는 식을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가 t고 여기는 5고 여긴 1이고 여기가 세타래. 뭘로 엮을 수 있겠냐? 코사인 법칙을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5를 주인공으로 하는 코사인 법칙. 25는 t의 제곱 플러스의 1 마이너스 2t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해두면 24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코사인 세타. 자, 좀 이따가 나 이걸 미분할 일이 생길 텐데 코사인 세타는 하고 정리해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가 좋니? 그대로 나는 이거는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왜냐면 얘가 넘어간 다음에 2t 약분하면 얘가 그냥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미분하기 좀 더 괜찮잖아. 아까는 어땠어? 얘를
이체로 미분하면 힘들었으니까 오히려 정리 안 한 전개한 식조로 갔다면 쟤는 정리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이거 정리 안 했으면 이거 여기서 고배 미분법 들어왔어야 되거든. 이거보다 이게 훨씬 나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얘를 미분한 다음에 똑같이 세타라는 변수가 4분의 파이 인 상황을 찾을 거야. 맞냐? 그러면 그때 t가 얼마인지 구해놔야 되겠지? 자, 그걸 구할 때는 여기가 나을 것 같아. 왜냐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어차피 1로 가봤자 얘로 돌아올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자, 몇 t? 루트 2t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얼마? 24는 0이다. 이거를 풀면 되겠지? 자, 이런 거 인수분해 할 때 요 가운데 루트 2가 있다는 뜻은 얘네들도 루트 2가 포함되게끔 쪼개진다는 뜻이니까 일단 루트 2 써놓고 그 말은 일단 얘네로 2가 확보됐으니까 12만 채우면 되니까 마이너스 얼마랑? 4랑 플러스의 3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말은 t가 얼마구나? 4루트 2구나. 세타랑 t가 이렇게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할 때 혹시 이거 바로 미분하기 전에 좀 하고 싶은 짓이 있어 혹시? 미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덧셈 정리, 그치, 대각 공식이지. 2분의 1에 사인 뭐 세타? 이렇게 해두면 조금 더 미분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센스는 스스로 갈고 닦는 거고 미분합시다. 자, s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한 다음 t제곱을 미분할 때 2t인데 뭐가 붙어야 돼? dt, d세타가 붙어야 돼. 그 다음 t제곱 가만히 냅두고 사인 2세타 미분할 때 속미분까지 생각하면 2 코사인 2세타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대입할 때 dt, d세타가 필요하겠네. 그러니 문제에 있는 항등식을 또 미분해둡니다. 자, 얘를 미분합시다. t로 미분할게요 그냥. 그러면 좌변이 t로 미분할까? t로 미분합시다. 그러면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나 t로 미분했음 해서 세타 dt를 써둘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미분해주세요. 2분의 1 플러스 t제곱분의 12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세타에다가는 4분의 파이를 t에다가는 4루트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d세타 dt에다가 특정값 대입했으니까 빠 하면서 미분계수 표시해주고 이게 2분의 1 플러스 뒤에는 암산할까? t제곱 들어가면 32분의 12 얼마임? 8분의 3 그럼 이쪽 전면 8분의 얼마임? 7 그렇다면 d세타 dt는 자, 얘 반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일단 마이너스일 것 같고 8분의 7 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해둔 미분계수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이제 여기다 빠 하고 대입을 할게요. 자, 2분의 1 해놓고 t 자리에다가는 4루트 2 대입할 거니까 일단 8루트 2가 있고 dt d세타 얘 역수네. 뒤집어줘야 되겠다. 마이너스 7 루트 2 분의 8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사인 2세타에 4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사인 90도는 1이고 그 다음 코사인 2세타 때문에 뒤쪽은 어떻게 될까? 0 끝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정리.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2 지우고 7분의 한 다음 88에 64를 2로 한 번만 나눕시다. 이렇게 나오겠지. 어느 쪽이 좀 편해 보여요? 식 양은 비슷하네. 그래도 나는 좀 두 번째도 꽤 괜찮은 것 같아. 루트 같은 게 일단 나오진 않으니까. 오케이. 자, 어디를 미지로 잡든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어느 쪽이면 어떤 풀이가 될지도 꼭 두 가지 풀이 연습해보시고 중요한 건 이게 항등식, 문제에서 성립하는 항등식 찾아놓고 수치 대입과 미분을 통해 푸는 요즘 킬러인 퍼즐형의 문제였던 거지. 그게 도형에 가미됐을 뿐입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이 녀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a는 6이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gx부터 관찰해볼게. gx는 fx 플러스의 2 곱하기 2의 f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fa는 6의 in a에 대해서 g는 x equal a maximum
이렇게 나올 거고, g는 x 이퀄 b랑 b 플러스의 6에서 최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합성함수의 관찰을 시키는 문제예요. 합성함수 관찰이 이제 뭐 킬러 소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누구에 누가 합성됐다라고 봐야 돼? x 플러스 2 곱하기 2의 x승이라는 거에 뭐가 합성됐다? fx가 합성됐다, 이렇게 관찰해야 되겠지. 그럼 합성함수를 관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깥에 있는 그래프와 안쪽에 있는 그래프, 그 두 개의 그래프만 있으면 미분 같은 거 없이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얼추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가 궁금하니 일단 y는 x 플러스의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x절편이 어디고? 머릿속으로 미분해봐.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거든. 아까 여기 n인 걸로 했거든. 그러니까 더 쉬울 거야. 미분하면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어디니?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리고 0에서부터 왔다가 요렇게 빠져나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됐슈. 자, 이제 여기에다가 누구를 합성할 거냐면 2차 함수 fx를 합성할 건데, 최고 차이 결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합성함수 관찰하는 법 고1 때 했었던 거 그대로 할 거야. 고1 때 리마인드 해봐. 먼저 요 바깥 함수 입장에서는 정의역이 누구냐면 fx란 함수의 무슨 값? 치역, y값이 얘의 정의역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y값을 따져봐야 돼. 근데 얘 y값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fx란 값이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2까지 가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 값이 얘 입장에서는 무슨 값으로 들어와야 돼? x 값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 무한대부터 쭉 왔다가 마이너스 2 찍고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x가 들어온다 이거야. 맞나요? 그렇다면 y값의 이동은 어떻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어디 찍고 y값 0 찍고 다시 올라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쭉 이 그래프 요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찍고 다시 돌아갑니다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근데 당연히 왼쪽부터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맞냐? 또 공부 삼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의 3이라고 치자. 마이너스의 3은 좀 재미없다. 마이너스의 한 4까지 가볼게. 여기쯤이 마이너스 4거든, 변곡점이. 만약에 이랬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fx가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마이너스 4 찍고 올라가는 거야. 그 이동이 요 그래프에서의 x값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왔다가 마이너스 4 찍고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그 말은 y값의 운동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올라갔는 뒤 이제 U-턴 해서 이렇게 빠지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쭉 내려왔다가 요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U-턴하고 돌아가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맞나?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개형 관찰을 못하면 고1 때 수하를 복습하시거나 물어보세요. 합성함수 못 그리겠어요 이런 분은. 이거 못하면 미적분의 이 유형은 절대 못 풀거든. 모르면 따로 공부를 하거나 질문해야 돼 나한테.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gx가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도 있대. 근데 최대값? 이거나 이거 있나? 없지. 왜 없냐?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fx란 함수의 시작이 플러스 무한대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x좌표가 플러스 무한대부터 들어온다는 뜻은 u 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최대값이 없지. 그렇다는 건 2차 함수가 어디로 볼록인 게 패착인 거야? 아래로 볼록이었던 게 패착인 거지. 그러니까 최고 차이 개수를 뒤집어서 위로 볼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올라왔다가 어딘가 찍고 돌아갑니다. 그 운동이 요 그래프에서의 무슨 좌표면 된다고? X좌표면 된다고. 그러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왔다가 어딘가 찍고 돌아간다야. 맞냐? 그러면 운동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 따라왔다가 어디선가 유턴을 하겠지. 맞나? 근데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마이너스의 3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또 어떻게 될지 공부해보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3까지 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져.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왔다가 마3 찍고 유턴이야. 그 말은 Y값이 쭉 오다가 여기 찍고 다시 유턴이지. 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처음에는 점근선 따라 0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부터 내려와서 여기 찍고 유턴하는 모양을 그대로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턴이니까 똑같은 모양.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이런 그래프는 최대값이 있니 없니? 없지. 왜? 점근선이니까. 그러면 최대값을 가지려면 적어도 이 fx의 최대값, 다른 말로 요 그래프에서의 x값이 유턴하는 지점, 그게 어디보다는 더 멀리 와야 될까? 마이너스 2보다는 더 멀리 와야 돼. 그래야 함수값이 뚫고 양수 찍고 돌아와야 최대값이 생기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이 fx란 친구가 적어도 마이너스 2보다는 더 큰 값, k 정도라고 할까? k까지 찍고 그 다음에 돌아가야 돼. 그러면 y값이 어떻게 되냐? k일 때 함수값이 뭐 어디인가 있겠지. 별이라고 할까? 그럼 그래프가 점근선 따라 내려오다가 별까지 찍고 돌아간다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될 거냐면 점근선 따라 내려오다가 최소값 찍고 올라가서 k라는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유턴, 똑같은 모양으로 빠진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자, 이러면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합성함수 gx가 x equal a에서 맥시멈이래. 그 말은 여기가 a란 뜻이네. 그죠? 그 다음 b랑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b가 여기고 b 플러스의 6이 여기인 거네. 맞나? 자, 그러면 이차 함수 fx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봅시다. fa가 6인 a에 대해서 g가 그때 최대래. 그러면 이 a라는 게 바로 뭐냐면 fx가 제일 큰 k값을 가질 때의 x좌표, 이게 a여야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래야 x가 a일 때 f가 k를 찍어서 합성함수에서는 여기가 투입되니까 최대값이 나온다, 이런 상황인 거거든. 그 다음 g가 b와 b 플러스 6일 때 최소다 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서 k가 6이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 x가 b랑 b 플러스 6의 최소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다 이거야.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 fx라는 정의역의 값이 뭐를 통과할 때 최소였지?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지. 그러니까 요 정도의 마이너스의 3이 있다고 쳤을 때 fx의 값이 마3을 지나가는 요 타이밍하고 요 타이밍이 바로 최소값이 등장하는 b와 b 플러스의 6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식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p라고 두고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a, 6이에요.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의 6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마이너스의 3을 지냐냐? b, 랑 b 플러스 6, 마이너스 3을 지나. 근데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높이가 똑같다는 건 가운데 기준 등간격이라는 뜻이고 b랑 b 플러스 6은 간격이 얼마니까? 6이니까. 그럼 3, 3이라는 뜻이라서 새로운 알파벳 b 도입하지 말고 얘는 a보다 얼마 작다? 3 작고 얘는 a보다 얼마 크다? 3 크다 라고 대입하자.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의 3, 마이너스의 3입니다.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의 3은 a 플러스 3 들어가니까 9a 플러스의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의 1. 그래서 f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x-a의 제곱 플러스의 6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a 값은 문제에서 정해지지가 않아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건 fx equal 0,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의 거리를 찾으세요야. 대충 풀면 돼. 이거 전개하지 말고 그대로. x가 a 풀마 루트 얼마면 돼? a 풀마 루트 6이지. 그러니까 두 근의 거리는 얼마야? 2 루트 6. 그래서 제곱하여 정수 24로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뭐 M1이랑 M2, 뭐 기울기가 각각 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L1, L2다. 오케이. 그림을 그려보자. 좀 복잡하게 생겼네. L1. 좀 더 가파르게 L2. 둘 다 기울기 1보단 작대. 그 다음 L1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자석을 L3라고 하자. 이게 이렇게 L3. 자, 그러면 이 친구 기울기가 M1이었으면 L3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 네. 마이너스 M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Y축 대칭했다는 건 뒤집었다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직선 L3가 L1, L2와 만난 점을 각각 BC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C. 자, 그 다음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B는 12, 요만큼이 12. 그 다음에 AC는 9, 요만큼이 9.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5다. 이렇게 나왔다. M1, M2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뭘 할 수 있을까 보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뭐 9나 12에 대해서 사인 법칙 같은 거 해보지 뭐. 자, 일단 9 맞은편에 있는 각을 뭐 알파 이렇게 한번 더 볼게. 그리고 12 맞은편에 있는 걸 뭐 베타라고 한번 써볼게. 뭐 재밌는 거 나올까 싶어서. 그러면 일단 사인 알파가 바라보는 몇 센치가 9cm가 얼마다? 15. 따라서 사인 알파는 약분하면 몇 분의 몇? 5분의 3. 그 다음 사인 베타가 바라보는 건 몇 센치? 12. 근데 그것 또한 15. 그러면 사인 베타는 얼마?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야? 맞죠? 자,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M1이란 M2.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니까 왠지 탄젠트 같은 걸로 이제 삼각함수랑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울기를 표현하려면 L1, 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인 요만큼이 필요해. 세타 1이라고 하자. 또 L2의 기울기도 필요하니까 이만큼의 크기를 세타 2. 그래서 이제 세타 1이랑 세타 2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해요. 맞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뭐 할 만한 게 있는 거냐? 응? 각 CAB를 나타내볼까? 자, 그러면 일단 이만큼의 각이 필요해. 근데 이 각은 누구 빼기 누구냐? 세타2 빼기 세타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곽이니까. 그치? 그럼 걔 막곡지각이니까 이쪽 또한 세타2 마이너스의 세타1이긴 하네. 근디. 해볼까? 그럼 일단 얘를 탄젠트에
탄젠트로 갈까? 사인으로 갈까? 탄젠트로 갑시다. 자, 탄젠트, 세타2 마이너스의 세타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타2 빼기 세타1은 180도에서 누구랑 누구 뺀 거랑 똑같아? 알파도 빼고 베타로 뺀 것도 똑같지. 그러니까 탄젠트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이거 그냥 탄젠트 마이너스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고. 탄젠트는 기함순위가 마이너스하고 밖으로 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1마타타 타프타야.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뭔가요? 사인 값이 5분의 3이라는 건 여기가 이제 5고 여기가 3이라는 뜻이니까 탄젠트는 얼마? 4분의 3. 근데 알파가 예각이 맞나? 눈깔로 봐봐. 맞아. 그 다음 베타는 사인 값이 5분의 4니까 이게 5고 4라서 거꾸로 이제 이쪽이 3이거든.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일단 몇 분의 몇이긴 한데 3분의 4이긴 한데 부호를 봐야 돼. 베타 무슨 각이야? 둔각이란 말이지. 그럼 둔각이면 탄젠트 2, 4분면이니까 탄젠트 값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이걸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뺐고 탄젠트에 덧셈 전이니까 1, 마, 타타, 탄젠트, 탄젠트. 그 다음 분자 1마다 타프타, 타프타니까 탄젠트 더해야 돼. 탄젠트 알파가 4분의 3 플러스지만 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4. 자, 그러면 일단 분모부터 1 플러스가 되고 1이네. 그럼 2분의. 그 다음 4분의 3보다 3분의 4가 더 커서 분자 음수가 되거든. 그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3분의 4에서 4분의 3 빼봅시다. 12분의 1로 통분하면 얼마냐? 16 빼기 9 이렇게 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24분의 7이네. 이게 탄젠트의 세타2 빼기 세타1이긴 해. 근데 문제는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문제에서 뭐였냐면 M1과 M2의 곱이거든. 그 말은 탄젠트의 세타1 곱하기 탄젠트의 세타2가 필요해. 하지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탄젠트의 세타2 빼기 세타1이 이거다야. 아직 각각을 알게 된 건 아니네. 역부족이네. 또 뭐 할 수 있지? 뭐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L1하고 L3는 기울기가 반대잖아. 근데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내가 지금 뭐라고 해놨지? 알파라고 해놨잖아. 그러면 알파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봐. 위아래 똑같지? 알파랑 누군가랑 엮이는 거 없어? 그치? 요 세타1이 엇각 때리면 여기랑 똑같을 거 아니냐? 근데 위아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알파는 뭐야? 2 세타1이라는 관계식이 있지. 맞니? 자, 그러면 오케이. 그렇다면 세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따로 펼치자. 탄젠트 알파가 4분의 3이다 라는 게 결국 탄젠트 뭐였어? 2세타 1. 이게 4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럼 얘를 탄젠트 세타 1으로 돌릴 수가 있겠지. 자, 탄젠트의 세타 1은 얼마일까요? 암산해봐.
머릿속으로 1마타타를 그거 하는 하수야. 내가 아까 오늘 수업시간 앞에 스포했어요. 탄젠트 2세타1이 4분의 3이다라는 게 무슨 상황이냐면 요만큼의 각이 2세타1일 때 여기가 4, 3이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30도를 15도로 바꾸는 걸 생각해봐. 그렇지. 아까 사인 30도랑 사인 15도 보여드린 거 생각나? 이만큼의 길이 5cm지. 그 5cm를 똑같이 이어붙여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여기가 세타 1이 될 거 아니야. 9분의 3. 보여? 아까 사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30도 15도로 하는 거. 1마타타 타프타 계산한 다음에 풀어도 똑같이 나와. 근데 더 빠르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좋잖아. 오케이? 봐두고 나중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몇 번 활용해보면 네 몸에 익을 겨. 자, 일단 탄젠트 세타1이 3분의 1 이렇게 나왔으니 이제 탄젠트의 세타2 구하러 가면 되겠지 뭐. 됐죠? 자, 빨리 구하러 갑시다. 자, 근데 탄젠트 세타2 빼기 세타1이 뭐였냐면 으로 가보자. 또 덧셈 정리야. 뭐야? 1프. 탄젠트 세타2만 더 이상 미지수니까 x라고 쓸게. 1프 타 분의 분자 뭐 빼기 뭐? 타 빼기 3분의 1. 이것이 바로 24분의 7입니다. 크로스 할까? 그래. 더럽다. 24가 넘어가면 24x-의 8은 넘어가니까 7 플러스 3분의 7x. 그러면 3분의 24에서 7 빼, 아니, 72로 통분되겠네. 7 빼면 는 15. x가 바로 탄젠트의 세타2였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2는 15 곱하기 65분의 3이다. 13, 5로 약분됐을 거야. 9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2는 13분의 9, 탄젠트 세타1은 3분의 1 곱한 다음에 78. 딱 78이 13을 지우라는 계시죠. 78, 3분의 1, 13분의 9는 18입니다. 됐냐? 요런 거 좀 얻어가세요.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자, y는 ln 1 더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승과 x 플러스의 t가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하죠. 자, 이거는 수투에서도 매번 하는 이야기인데 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x 플러스 t라는 친구랑 만날 거야.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기울기가 1이지. 그러면 굳이 무식하게 하지 말고 두 점 사이에 무슨 좌표 차만 구하면 돼? x값 차만 구하면 거기다가 몇 배 해주면 거리가 돼. 루트 2배. 이제 기울기는 항상 그렇게 활용을 하자고. 자,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이 어디서 만났는지 직접 풀어봐야 되겠지. 자, 이 위에 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이제 2의 t승 곱하기 2의 x승. 2의 x승에 대한 2차 방정식인 셈이네. 연립하자. 아니, 정리하자. 2의 t승, 2의 x승.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2t승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긴 한데. 여기를 1 플러스의 2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얘네 조합해서 얘 나오나? 잘 안 보임. 근해 공식 써볼까? 2의 x승은 하고 근해 공식 써볼게. 지후야 2의 x승하고 근해 공식 좀 써줘요. 1분해로 간다고? 여기 짝수가 아닌데 짝수 공식 억지로 쓰겠다고? 자, 여기가 뭐의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로 보여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각각 풀어볼게. 만약에 플러스로 나왔다라고 치면 일단 t가 2분의 1 ln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더 큰 겁니다. 얘가 더 작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둘을 플러스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2의 t승도 2개 있는 거고 2의 마이너스 t승도 2개 있는 거니까 반띵을 해주시면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이 되겠지. 만약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2의 t승끼리 지워지고 얘만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런데 2띵 하니까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2의 x승이 이거니까 x는 하고 풀 수가 있겠네. 이쪽은 어쩔 수 없이 ln으로 써야 되겠다. ln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t승. 그 다음에 2의 x승이 2의 마이너스 t승이면 x는 뭐임?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바로 두 x값 차이야. 자, 그러면 거리 ft는 얘네 둘을 뭐 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돼? 뺀 다음에 기울기가 1이니까 x값 차이에 루트 2배다 하니까 루트 2 하고 당연히 누구 빼기 누구 해야 되겠냐? 뭐 얘가 더 커 보일 거 아니야 대충. 그치? 얘 빼기 얘니까 ln 2의 t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의 t승 빼기 t 이렇게 나오겠지. 됐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ln2를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얘는 좀 루트가 2의 t승 쪽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거든. 한번 봐봐. 얘 뭐분의 뭐임? 2의 t승분해로 통분해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게 ln에 있는 거거든. 그럼 ln 얘는 밖에 뭘로 빠져나와? 마이너스 t로 빠져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얘랑 소거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럼 미분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라스트 8번 하겠습니다. 함수 이 녀석의 극대값을 알파라고 하자. fx와 자연수 n에 대하여 fx는 n분의 알파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극대값이 뭔지 빠르게 구하자. fx는 x분의 ln x의 제곱. 자, 조심할 거 잘 봐봐. fx가 이렇게 문제에 주어졌어.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대가리에 있는 이 내린 건데 똑같아요? 지후야 쟤네들이 똑같아 안 똑같아? 설명해봐. 그치. 얘는 정의역이 0만 제외하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x가 0보다 클 때만 될 테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면 ln 뭐라고 풀어야 될까? 마이너스 x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fx라는 친구의 극대값을 먼저 구하고 싶은 거거든. 맞냐? 일단 물어볼게. 얘 대칭성 말해봐. 이게 뜸들이기가 대칭성 물어봤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 분모 x가 있잖아. 분자는 x제곱 때문에 우함수겠지만 분모에 x가 있으니까 기함수일 거 아니니.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거만 그리고 점대칭 시키면 돼서 얘를 그려서 뒤집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네가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붙어있는 이쪽을 막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주의해야 될 거는 2 곱하기 x분의 lnx라고만 쓴 다음에 lnx 때문에 이거 정의역이 양수만 있겠네 라고 착각하는 건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그림 발리겠습니다. y는 x분의 2ln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이 밖으로 빼두고 여운아 미분해봐. 자, 그렇다는 건 이 친구는 언제 극값을 가지니? 2일 때 얼마 된대? 2분의 2. 그러니까 요 정도에 2분의 2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점근선 찾아봅시다. y가 이겁니다. x가 0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 x가 0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치? 얘는 굉장히 작은 0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x가 커지면 둘 다 무한대지만 x의 힘이 더 센 거지. 그러니까 0.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어 올라왔다가 극대 찍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양수 쪽 이야기니까 얘를 기함수로 2, 마이너스 2겠다. 요 정도에 마이너스 2분의 2 잡아주시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극소 찍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그려주면 이게 fx를 제대로 그린 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극대값 알파라는 게 뭐였구나? 2분의 2였구나. 라고 찾아놓고 이제 문제를 또 추가로 읽어야지. 자연수 n에 대하여 fx는 n분의 알파 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n이 1부터 10까지 바뀝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됐죠?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면 fx에 뭐 그려져 있으니까 y는 그냥 알파 x, 즉 다른 말로 2분의 2x를 지나면 돼요. 그치? 그러면 얘가 몇 번 맞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얘가 대충 지나는 점을 좀 찾아볼까? 얘랑 좀 비교하고 싶어서 얘 2, 어디 지남? 2,2를 지나겠지. 그럼 2는 얘보다 훨씬 어때? 그치? 얘는 1보다도 작은 친구잖아. 그러니까 좀 이 정도의 꽤 높은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겠네. 이게 n = 1일 때야. 어차피 내가 오른쪽만 그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부터 그릴 직선 1차 함수도 기함수고 fx의 그래프도 기함수니까 이쪽에서 만나는 해프닝이 여기랑 똑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오른쪽만 그려서 관찰하면 돼.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n이 점점은 커지면 어떤 식이 될 거냐면 10분의 알파 x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점점 뭐해져? 감소하겠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중 가면 이런 식이 돼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노란색에서도 점점 기울기가 낮아지면서 핑크가 되는 동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어떤 상황이야? 접할 건가 말 건가가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 따로 이때의 기울기를 따져둬야 돼.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n이 예를 들어 3.5와 같은 상황이라고 치면 1, 2, 3일 때는 다 노란색처럼 안 만나다가 4일 때부터는 갑자기 핑크처럼 2점 이렇게 가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를 구했는데 만약에 n이 딱 3이야. 그럼 1, 2일 때는 안 만나다가 3일 때 접하고 4부터는 핑크 이렇게 갈 테니까 이 별표인 상황이 뭔지가 따로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원점에서부터 접선을 그은 상황이야. 바로 뭐랑 뭐가 같은 상황이지? 평변과 니계가 같은 상황입니다. 자, 평변 바로 식으로 세울게. t-0분의 f란 함수는 얘긴 하지만 양수 부분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이 밖으로 떨궈도 됩니다. 그래서 y값은 t분의 2ln(t). 자, 미분계수는 저기 아까 미분해둔 거 활용하자. 2 곱하기 뭐 분의 t제곱분의 1-ln(t)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일단 양변 t제곱과 2가 모두 약분됩니다. 그러면 ln(t가 얼마일 때? 즉 t가 얼마일 때? 2의 2분의 1승.
일대겠지. 맞나요? 자, 근데 그때 결국 그 기울기가 뭐가 되는지를 다시 봐야 돼요.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결과는 똑같으니까 보기 편한 데 대입한 다음에 대답을 잘 해보세요. 기울기 뭐 되니? 2분의 1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알파가 2분의 2야. 그것을 n으로 나눠줄 거래. 근데 그게 정확히 얘가 될 때가 있나? 있지. 바로 n이 뭐일 때야? n이 2일 때 y는 2분의 1x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n 이퀄 정확히 2일 때였구나.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다 더할 건데요. 맨 처음 1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빵개. 이제 반대편도 생각하고 대답해야 돼. 초록일 때 몇 개? 2개. 핑크일 때 다 몇 개야? 4개. 근데 그 4개가 몇 번 반복될까? 10까지인데 8개 반복되겠지. 하나, 둘, 8이니까. 따라서 총 한 몇 개? 34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 도함수의 활용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